아빠,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 서울에서 일하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살 박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있던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기도 전에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또 야근을 많이 하나 상사가 문제인가? 그 회사가 원래 오래 다닐 곳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회사 오래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알아. 그냥 좀 힘들어서 말해 본 거야. 정호 씨는 딸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다. 네가 조금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알겠어. 아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가 끝난 뒤 정호 씨는 꺼진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통화 시간은 4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부터 친구 이야기, 점심에 뭘 먹었는지까지 시시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딸은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묻는 것에는 대답했지만 먼저 꺼내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많은 부모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주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걱정되니까 묻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경험을 말해주고 힘들어 보이니까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가 더 열심히 도와주려 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덜 꺼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서 내용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서 한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하려는 걸까? 아니면 또 나를 고치려는 걸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첫 신호는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는 옵니다. 명절에도 만납니다. 안부도 묻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보다 먼저 진짜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싸움이 아니라 방금 정호 씨가 했던 것처럼 아주 평범한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호 씨의 딸은 오랜만에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반찬이 식탁을 가득 채웠고 정호 씨는 딸이 좋아하던 생선까지 직접 사왔습니다. 그는 딸이 온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묻고 싶었습니다. 회사 일은 좀 나아졌니? 그냥 비슷해. 남편은 요즘 잘해주고, 돈은 좀 모으고 있니? 서울은 집값도 비싼데 그럭저럭. 교회는 요즘도 나가 아빠 밥부터 먹자. 질문 하나하나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부모라면 궁금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딸이 대답할 때마다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옮길 때 신중했어야지.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결혼은 서로 참고 사는 거야.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젊을 때 아껴야 나중에 고생하네.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바쁠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지. 딸은 어느 순간부터 밥을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몇 번 확인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서운했습니다. 모처럼 왔는데 왜 이렇게 급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 그 식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질문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씩 설명하고 평가받는 자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과 간섭은 질문의 주제가 아니라
질문 뒤에 무엇이 따라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 회사 다니니? 이 말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미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좋지 않다는 뜻이 먼저 전달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보다 방어할 준비부터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 회사에서 제일 힘든 게 뭐니? 같은 직장 이야기를 묻지만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답을 확인하려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질문의 목적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답을 받아내려는 질문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질문인지 스스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호 씨는 그날 밤 딸이 쓰던 빈 방문을 보며 한 가지를 처음 떠올렸습니다. 내가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계속 확인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깨달음이 관계를 당장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꿉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질문을 부드럽게 바꾸더라도 마음속 목표가 여전히 내가 이 아이를 고쳐야 한다라면 자녀는 결국 그 의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며칠 동안 정호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말을 덜 하면 되는 걸까? 그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니 자신이 딸과 대화할 때마다 거의 같은 순서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말하면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유를 찾으면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해결책이 떠오르면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예전에 했던 조언까지 다시 꺼냈습니다. 정호 씨에게 그것은 도움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딸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꺼내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려지는 경험.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말을 예쁘게 바꾸는 기술보다 더 앞선 것이었습니다. 고치기보다 먼저 연결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문제를 말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묻고 정말 조언이 필요한지 물어본 뒤에야 자신의 생각을 꺼내는 것입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공감하고 질문하고 허락을 구한 뒤 조언하는 것입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어. 예전 같으면 정호 씨는 바로 말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직장을 왜 그만둬? 조금만 더 버텨.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췄습니다. 많이 지쳤나 보구나.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제일 힘들었어? 그제야 다른 팀이 바뀐 이야기, 새 상사와 맞지 않는 이야기, 아침마다 회사 건물 앞에서 한숨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호 씨가 처음 듣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는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도 들어보고 싶으면 말해줄게. 딸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해줘. 지금은 그냥 좀 들어줘. 그 한마디에서 정호 씨는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딸에게 조언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되기 전에 마음부터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기억하면 좋은 순서가 있습니다. 공감 질문, 허락 조언. 특히 허락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도 들어볼래?
라고 묻는 짧은 한마디는 자녀에게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강제로 들어야 할 때와 스스로 듣겠다고 선택했을 때의 느낌은 다릅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자녀를 걱정하며 살아온 부모가 하루아침에 이 순서를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정호 씨도 그랬습니다. 알고 있어도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말투가 아니라 습관 자체를 바꾸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날부터 아주 작은 규칙 하나를 정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질 때 먼저 두 가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충고 한 번 전에 질문 2번. 그것이 첫 번째 연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잠을 잘 못 자. 정호 씨는 거의 본능적으로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휴대전화 보지 말고. 하지만 이번에는 문장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 한열흘 됐나 봐. 회사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일도 있어? 딸은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자 조금씩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회의에서 실수한 일 동료에게 괜찮은 척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너지는 일 남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기 싫어 혼자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호 씨는 몇 번이나 해결책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운동을 해라, 휴가를 내라, 회사를 옮겨라. 전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많이 피곤하겠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좀 무서워. 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딸이 회사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무섭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빨리 답을 주는 바람에 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딸을 고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느껴져도 바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묻지 않으면 해결책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생각보다 빨리 튀어나왔습니다. 딸이 주말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도 정호 씨의 입에서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처져 라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는 대신 물었습니다. 이번 주가 많이 힘들었구나.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정호 씨는 조금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무 빨리 말했던 것 같아서. 그날 통화가 갑자기 특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감동해서 울지도 않았고 관계가 단번에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통화가 평소보다 몇 분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 딸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첫 변화는 거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연락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예전보다 한 문장을 더 말하는 것, 숨기던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는 것, 부모 앞에서 방어할 준비를 덜 하는 것. 정호 씨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첫 목표는 자녀를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내 앞에서 한마디를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냥 듣기만 해야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단계에서는 부모가 꼭 말해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정호 씨와는 조금 다른 부모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64살 최미숙 씨는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한 가지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괜히 잔소리했다가 아들이 멀어지는 것, 며느리에게 불편한 시어머니로 보이는 것, 손주를 자주 못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미숙 씨는 웬만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갑자기 손주를 봐달라는 연락이 와도 그래 데려와 라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날에도 괜찮다고 했고 약속이 있어도 취소했습니다. 아들이 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부탁하면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왜 항상 당연한 것처럼 부탁할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들이 아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애 좀 봐줄 수 있어. 우리 둘이 약속이 있어서. 미숙 씨는 그날 몸살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려와. 저녁이 되어 손주가 왔고 밤 10시가 넘어도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열이 오르는 몸으로 아이를 재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다음 주 토요일에도 가능하지. 그 순간 몇 년 동안 눌러두었던 말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니?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싫다고 하면 너희가 서운해할까봐 그런 거지. 두 사람 모두 틀린 말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미숙 씨는 관계를 지키려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말하지 않은 채 쌓아둔 서운함은 결국 더 큰 상처가 되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를 판단하지 않는 것과 부모가 아무 경계도 세우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이 말은 행동을 넘어 사람 자체를 평가합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봐주기 어렵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와 한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이 먹고 아직도 돈 관리도 못하니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에는 돈을 보내주기 어렵다. 앞으로 큰 돈을 부탁할 때는 먼저 상황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대화를 멈출 수도 있고 자신의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부탁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와 거리를 두는 모든 이유가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너무 바쁠 수도 있고 부부 문제로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표현이 적은 성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제로 부모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부모가 떠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지켜야 할 선은 분명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미숙 씨는 그 일을 겪은 뒤부터 부탁을 받으면 바로 그래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확인하고 다시 말해줄게. 그 짧은 문장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어색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부탁하기 전에 가능하냐고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는 한쪽이 계속 참아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한계도 알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해야 할 것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틀린 선택처럼 보여도 관계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 의견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내용보다 첫 문장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첫 몇 초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마디가 비난처럼 들리면 자녀는 그 다음 말을 듣기보다 자신을 지킬 준비부터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미 걱정했고 미리 말해 주었는데 결국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녀가 가장 먼저 듣는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렸다. 그럴 때는 아주 짧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이 말은 자녀의 행동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은 먼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바꿀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건 네가 잘못했어.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결정했니? 이 질문을 하면 부모가 몰랐던 사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정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을 두고 이야기해야 하는지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자주 필요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 이 말을 조금 늦추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생각도 필요하면 말해줄게. 조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언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호 씨도 이 세 문장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네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해결책을 원하는가? 아니면 먼저 들어주기를 원하는가? 나는 아이를 위해 말하려는가?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말하려는가? 아이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아도 나는 이 아이를 존중할 수 있는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행동인가? 아니면 아이 자체인가? 이 네 질문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면 정호 씨는 말을 조금 늦췄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부드럽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반복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부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사람 전체를 공격하기보다 행동과 경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투로 이야기하면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할게. 이번에는 돈을 빌려줄 수 없어. 내 선택은 네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까지 내가 대신 책임질 수는 없어. 이런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에는 따뜻한 뿐 아니라 경계도 필요합니다. 결국 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옳은 말을 했느냐보다 이 대화가 끝난 뒤에도 자녀가 다음 이야기를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호 씨는 이제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어느 평일 저녁 정호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통화대 예전 같으면 정호 씨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부터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다른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회이기는 하지만 실패할까봐 두렵고 지금 맞는 것이 맞는지 며칠째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의 머릿속에는 곧바로 답이 떠올랐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말도 하고 싶었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이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은 지금 어떤 쪽에 더 가까워? 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기는 해.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많이 부담되겠다. 정호 씨는 그 뒤에도 서둘러 결론을 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처음으로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실패해서 주변 사람을 실망시킬까 두려운 마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뒤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빠 생각도 들어볼래? 딸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들어볼게. 그날 정호 씨가 특별한 정답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짧게 이야기하고 최종 선택은 딸이 하도록 두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기 직전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그냥 아빠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정호 씨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사실 딸이 자신의 말을 더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딸이 힘들 때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볼 때 연락 횟수만 세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전화한다고 반드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반드시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나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까? 내 앞에서 실수와 실패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닌 말을 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을까? 그렇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도 조금 분명해집니다. 관심을 확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 고치기 전에 먼저 연결하는 것, 마음을 인정하고 조금 더 묻고 필요하다면 조언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지도 않고 필요한 경계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관계가 한 번의 대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좋은 말을 했다고 내일 갑자기 자녀가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은 한 문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따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묻는 것. 내 말대로 해. 라고 하기 전에 내 생각도 들어볼래? 라고 묻는 것. 그리고 어떤 날에는 아무 해결책 없이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렵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문을 다시 닫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자녀에게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문장이 있었다면 댓글에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자녀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무엇을 가르쳐 줄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니? 그 질문 하나가 오래 멀어졌던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